네, 마지막 순서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뉴욕 증시가 상단 기준으로 기준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 하셨는데 그 근처에도 못 갔어요. 오히려 하락된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하락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컸죠. 근데 일단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리뷰를 해보면 월요일, 화요일 이 사이에 월봉이 돌파됐다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일봉에서 마지막 파동 돌파 시도가 있어야 될 거다. 시간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미국에서 이란의 정부군 실세라고 하죠. 공항에서 드론이 그들을 이제 아웃시켰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IS라든가 테러 단체라든가 그러면 좀 명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란이 반격을 좀 했죠. 근데 오늘 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라크 의회에서 이라크 내 미군 철수 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아주 묘한 위치에서 일이 터졌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제가 이제 이게 돌파하면 저도 새로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할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주 묘한 위치에서 그것도 회가 바뀌면서 일이 터졌죠. 특히 아시겠지만 이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가 15일 날 마무리하네 안 해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중국 이런 문제가 딱 터졌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어떤 해석하냐면 이 자리가 정말 꼭지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 지역적 리스크가 단기 사건 가능성을 여기지만 이게 단기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건 무역 협상으로 했는데 지금부터 새로운 이슈가 좋은 쪽이 나왔는데 나쁜 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좀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내치를 외치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행보가 아니었을까에 대한 해석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미국 내의 셰일가스가 사실은 손실이 있어요. 이란의 수출을 막아버려서 셰일가스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전략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아주 묘한 자리, 1월에 시작되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나의 악재가 마무리돼가는, 물론 2차 협상이 있지만 일부 마무리돼가는 가시점에서 지역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명분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공습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위치에서는 시간론적으로 아마 제가 월요일, 화요일 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를 좀 앞서갔어요. 금요일부터. 그래서 이번 주부터 어떤 모습이 계속 나오는지 봐야겠죠. 음봉이 커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버티는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은 미이란전이 과거처럼 단기성을 띌 것인지 장기성을 띌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미국의 정치적 환경적으로나 경제적 유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주 묘한 자리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이게 진짜로 리스크가 커져버리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도 명분이 있어야 전쟁이 되지 명분이 없는 데서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향후 거의 한 달 정도 사이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겠죠. 거기서 만약에 정말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중요한 국면에서 주가를 한 번으로 레벨업을 시키느냐 멈추느냐의 시점에서 터졌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심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결국 유가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80불, 70불은 금방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유가가
새로운 영역에 진입한 것 같으니 이제는 정유주를 좀 봐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정유주가 뭐 연말에 빠지니까 왜 빠지지 그런데 그거는 배당입니다. 배당락. 네, 배당 때문에 빠진 거고 아마 지금 유가의 모습은 생각지 않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우나 이런데 유가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을 받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경우의 수가 좀 다른 거죠. 예. 공급의 부족이지 수요의 증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건 사실일 것 같다. 그래서 유가의 차트를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돌파한 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어쩌면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전기전자가 많이 안 빠지고 받쳐주는 정도 선에서 시가총액을 정유주가 잡아주는 시점이 나온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근데 전기전자 사실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파동이 항상 보면 반도체 업황이 쭉 빠져서 돌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꼭대기 가버렸잖아요. 엇박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버티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급격하게 내려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업황과의 파동이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그 시가총액만큼을 누군가는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유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80불대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의문부호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 확률을 상당히 열어두고 봅니다. 예, 상당히 열어두고 보기 때문에 2020년도가 그러한 종목들의 방향성을 가져오는 시장이 아닐까. 항상 보면은 예상 밖의 어떤 사건이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예상 밖의 사건이 명분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조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옛날에는 뭐 살짝 하고 그냥 지나가서 유가 잠깐 띄워놓고 마무리하는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라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한데 2020년도에서는 유가나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연초가 되잖아요. 2020년 연초잖아요. 그래서 1월 효과라 해서 이제 1월에는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올해 뭐 상고 하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년에 힘들었던 거 다 보냈으니 1월에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한 묘한 시점에서 터졌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기술적으로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제가 여기서 네 번째 갭을 한 번 못 메운다. 그러니까 두고 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메우고 있거든요. 지금도 메우고 또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완투 쓰리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눌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미국과 디커플이 계속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1월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찬스를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날렸지만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1월 효과가 우리나라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시가 약간 안개 속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시장이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이라는 이 돌발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전이 될 것이냐, 양국의 설전만 그냥 오가느냐에 따라서 이 강도의 차이가 향후 시장의 영향력을 또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지속적으로 뉴스들 들여다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오늘 시장 MTN과 함께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고 안전띠 잘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